점수 한 50점밖에 못 맞춰 이러는데. 야 그때 내가 80점인가 90점인가 맞았는데 그때 내가. 대모가 많이 수학과를 많이 못했거든요. 다른 애들 다 잘 나왔을 때 혼자 50점 정도 맞아가지고. 제가 좀 더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대모가 더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2학년 1학기 때도 드러나지 않다가 2학년 2학기 마지막 11월 모의고사에서 올 1등급을 받았습니다. 어깨는 괜찮으세요? 보세요. 아직도 뭐 누구 풀잖아. 뭐 들도 못하고 그러고. 요 며칠 싸늘한 날씨가 계속되자 대보는 아버지의 어깨가 걱정이다.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있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은 가정. 하나뿐인 아버지의 사고 소식은 대보에게 큰 충격이었다. 아버지께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깨를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줄이 끊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그 사실조차 모르고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왔나 참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서울대 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힘든 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 대보는 일단 자신의 성적부터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부족했지만 특히 수학이 문제였다. 지난 시험 성적은 겨우 50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학은 피할 수 없는 상대였다. 고등학교 수학 첫 단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첫 단원 첫 장부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처음 딱 펼쳤는데 도저히 시작부터 안 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공부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처음엔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게 창피했다. 너무 수준 이하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금방 마음을 고쳐먹었다. 고등학교 수학에 비하면 중학교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나 산수에 지나지 않았다. 개념을 읽고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 금방 한 단원이 끝났다. 갈수록 진도의 가속도가 붙었다. 3개월 만에 대보는 중학교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대보의 아침은 언제나 그날 하루 풀게 될 수학 문제들을 출력하는 일로 시작했다. 어느 순간까지는 점수가 올랐지만 턱 막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수학 문제라면 가리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매번 낯선 문제를 상대하다 보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가끔씩 고교 과정이 아닌 엉뚱한 문제가 나와 애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다.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란 판단이 들었다.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3 시기, 핵심을 노리면서 효율적인 공부법이 필요했다. 제가 1, 2학년 때는 기타 문제집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나오지도 않는 파푸스 중산 정리라든가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능 문제를 자주 다루다 보니까 핵심은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특히 평가 문제가 수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평가 문제죠. 대보의 선택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고3 기간을 모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 투자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수능을 대비하기로 했다. 평가원의 출제 방침이 6고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또 다가오는 수능에 대한 그런 예측 문제잖아요. 다 새로 프린트를 해서 일주일을 죄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푸는 데 투자를 했어요. 정말 중요하단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고3 시기. 오직 평가원 문제 하나만을 놓고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보는 자신의 결정에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어떻게 대보는 평가원 문제에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유사 문제는 4점 문제에서도 등장했다. 확률과 정규 분포표를 통해 값을 구하는 문제, 일정한 규칙을 두고 좌표에서 답을 찾는 문제 등 평가원 문제는 실제 수능이라고 할 정도로 흡사했다. 이런 문제들을 공부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채점이 끝난 뒤 대보는 파란 펜을 들었다. 파란 펜으로는 문제부터 수식이 전개된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계산이 나오기까지 근거로 쓰인 개념을 유추해보기도 하고 쓰였던 공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나갔다. 색깔을 바꿔 이번엔 빨간 펜을 들었다.
계산의 단계를 살피는 듯 하더니 단계마다 몇 마디 말들을 첨삭한다. 문제풀이 채점, 파란 펜 검토, 빨간 펜 검토. 이 모든 과정은 한 문제도 빠트림없이 계속 진행됐다. 파란색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건데요. 역행렬의 성질이면은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이 들어가서 이렇게 썼고요. 또 행렬의 계산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연습해보는 걸 다시 머릿속에 또 손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연습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핵심 개념 같은 것이 다 파란색으로 다 정리가 나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제가 눈으로 쉽게 표시했죠.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쓴다. 분석을 위해선 계산의 과정이 차례대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채점이다. 정답의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리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과 공식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네 번째는 수식을 살피는 과정이다. 계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까지 예상해본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부의 평가원 문제 분석은 끝났다. 분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부터 수능 전날까지 매일 반복됐다. 뭔가 저만의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 게 느껴졌어요.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라든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글을 하나 읽더라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네 차례에 걸친 문제 분석이 끝나면 대본은 노트를 펼쳤다. 이른바 실수 노트다. 예전에 했던 계산 실수들, 오류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며 다시 한번 문제를 살피는 작업이다. 대부가 이 작업을 통해 목표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 평소 자주 하는 실수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문제를 풀 때마다 주의사항을 떠올려보는 것. 제가 이 실수를 따로 정리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 처리 확실히만 보시더라도 시험을 볼 때마다 특히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10점이나 20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 노트를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런 실수를 이제 줄이게 된 거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수학 점수가 고민이었던 대보. 1년간 오직 평가원 문제만을 분석 정리하며 공부한 결과 2010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